비 오는 날 저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에서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제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1. 그날 저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죠. 평생을 살던 집 앞에서 저는 작은 가방 하나 들고 서 있었어요. 그 집은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어요. 제가 40년 넘게 일해서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이었죠. 그런데도 그날 저는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현관문은 제 앞에서 쾅 닫혔고 그 문 안에는 제 아들과 며느리가 있었죠. 아버님,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며느리의 말은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하듯 했죠. 저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죠. 뭐라고 했니?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더 냉정한 말이었죠. 이 집 이제 저희 명의로 다 넘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알아서 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가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어요. 분명히 제가 사인한 건 맞았어요. 세금 문제 때문에 잠깐 명의만 옮기자. 그 말을 믿었을 뿐이었죠. 아들이었으니까요. 내가 평생 믿고 키운 내 자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때까지 조용히 서 있던 아들이 입을 열었죠. 이제 저희도 우리 인생 살아야죠. 아버지까지 모시고 살 여유 없어요. 그 말은 칼보다 더 깊게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내가 저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한 번도 좋은 옷 못 입고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 없이 오로지 자식 하나 잘 되라고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요. 그런데 돌아온 건 나가라는 말 한마디였어요. 아버님, 짐은 이게 다죠? 며느리가 제 가방을 툭 차듯 밀었어요. 그 안에는 옷 몇 벌이 전부였어요. 평생 살던 집에서 나온 사람의 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초라했죠. 아버지, 더 이상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아들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경고였죠. 결국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집 앞에서 돌아섰어요. 비는 더 세게 쏟아지고 있었고 제 몸은 순식간에 다 젖어버렸죠.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제 마음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사실이었죠. 저는 그날 모든 걸 잃은 줄 알았어요. 집도 가족도 그리고 제 인생까지도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완전히 다른 인생이 시작된다는 걸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내쫓은 사람들이 언젠가 제 앞에 무릎 꿇게 될 거라는 것도요. 그날에 저는 몰랐죠. 제가 다시 돌아오게 될 사람이라는 걸요. 갈 곳 없는 밤, 그리고 낯선 차 한 대. 비는 멈출 기미가 없었죠. 저는 우산도 없이 그저 하염없이 걷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지폐 몇 장과 동전이 전부였죠. 그 돈으로는 여간 한 번 자기도 빠듯했어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비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더 춥게 느껴졌죠.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버스 정류장이 하나 보였어요.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저는 그곳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앉을 곳이라도 있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었죠. 벤치에 앉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제야
내가 정말 쫓겨났다는 게 실감이 났죠.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나? 혼잣말이었어요. 하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때였어요. 부웅. 조용한 골목에 낯선 엔진 소리가 울렸어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버스 정류장 앞에 천천히 멈춰섰죠. 이 동네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고급차였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괜히 시선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철컥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혹시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우산을 쓴 한 남자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나이는 제 또래쯤 되어 보였어요. 단정한 정장에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이었죠. 그런 사람이 왜 저에게 말을 거는 걸까요? 많이 젖으셨네요. 그 남자는 제 옆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저는 대답을 망설였어요. 괜히 민망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짧게 답했지만 제 목소리는 이미 힘이 없었죠. 남자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혹시 김도윤 씨 아니십니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김도윤. 오랫동안 아무도 부르지 않던 제 이름이었죠.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저를 아십니까? 남자는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 맞으시군요. 그 표정은 어딘가 반가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죠. 죄송하지만 누구신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그 한마디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회장님. 그 단어는 지금의 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죠. 비에 젖어 갈 곳도 없이 앉아있는 늙은 남자일 뿐인데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남자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죠.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회장님을 잊겠습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덧붙였어요. 10년 전 그날 저를 살려주신 분이신데요. 그 말에 제 머릿속 어딘가가 번쩍 스쳤어요. 하지만 아직은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죠. 남자는 제게 우산을 씌워주며 말했어요. 이런 곳에 계실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차 문을 열며 덧붙였죠. 일단 타시죠. 설명은 가면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믿을 수 없는 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비를 맞고 있을 이유도 없었죠. 그리고 어쩌면 이 만남이 제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결국 천천히 일어나 그 차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선택이 모든 걸 뒤집는 시작이 될 거라는 걸요. 3. 제가 회장이었다고요? 차 문이 닫히는 순간 밖에서 쏟아지던 빗소리가 거짓말처럼 멀어졌죠. 차 안은 조용했고 따뜻했어요. 그리고 낯설 만큼 고급스러웠죠. 저는 젖은 옷이 신경 쓰여 몸을 최대한 움츠리고 앉아 있었어요. 이런 차를 타본 게 대체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죠. 편하게 계십시오, 회장님. 운전석에서 들려온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말에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니까요, 사람 잘못 보신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였어요. 제가 회장이라니요. 불과 1시간 전까지 자식에게 쫓겨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남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죠. 혹시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 말에 저는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기억. 그 단어가 묘하게 마음을 찔렀죠. 10년 전입니다.
남자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강릉 항구에서 한 청년을 도와주셨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번쩍였어요. 거칠게 몰아치던 바람, 뒤집히기 직전이던 작은 배, 그리고 물에 빠졌던 한 남자. 설마,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 제가 그 청년이었습니다. 차안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어요. 저는 숨을 천천히 들이켰어요. 희미하게 기억이 이어지기 시작했죠. 그날 저는 우연히 항구 근처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죠. 사람 빠졌다. 그 말에 저는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 젊었고 몸도 따라줬으니까요. 겨우 끌어올린 사람이 바로 이 남자였던 거였죠. 그런데 그게 왜?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건 그냥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누가 봐도 구해야 할 상황이었죠. 하지만 남자의 표정은 달랐어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그때 모든 걸 잃은 상태였습니다. 빚에 쫓기고 가족도 없고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데 회장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을 찌푸렸어요. 기회요? 예. 남자는 짧게 답했죠. 회장님께서는 제게 명함 한 장을 주셨습니다. 명함. 그 단어에 가슴이 또 한 번 흔들렸어요. 사람은 한 번쯤 다시 시작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은 익숙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자주 하던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머릿속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죠. 그 명함 덕분에 저는 회장님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룸미러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회사를 맡고 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잠깐만요.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남자의 입에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이 떨어졌어요. 도윤그룹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도윤? 그건 제 이름이었죠. 김도윤. 설마.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회사가.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께서 세우신 회사입니다. 그 한마디에 10년 전 기억이 완전히 되살아났어요. 불타오르던 공장, 연달아 터지던 부도 소식, 그리고 모든 걸 정리하고 홀연히 사라졌던 그날까지요. 그때 저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름도 과거도 전부 버리고 살아왔죠. 그게 이렇게 다시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차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럼 지금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 회사가 아직도 있다는 겁니까? 남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을 기다리면서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가슴을 세게 울렸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아까와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죠.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던 인생이 사실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왜 제가 다시 돌아오게 된 건지요. 그 회사 제 아들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차는 한참을 달렸죠. 빗소리는 점점 잦아들고 있었고 도시는 어느새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머릿속은 복잡했고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정말로 제가 그 회사를 세운 사람이라는 걸까요? 그리고 그 회사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걸까요?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남자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차가 멈춘 곳은 거대한 건물 앞이었죠. 유리로 된 외벽,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은 층수, 그리고 입구 위에 크게 적힌 이름. 도윤그룹 본사.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제 다리가 저절로 굳어버렸어요. 이게 아직도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10년 전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회사가 이렇게 더 커져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네, 회장님. 남자는 차에서 내려 제 쪽 문을 열어줬어요. 지금은 국내 굴지의 기업입니다. 그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떠났던 그날 회사는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빚은 산처럼 쌓였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고 그야말로 끝이었죠. 그런데 그게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고요. 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발을 디딘 순간 묘한 감정이 올라왔죠. 익숙하면서도 낯선 느낌이었어요. 들어가시죠. 남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건물 안으로 발을 옮겼죠. 자동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정돈된 로비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원들, 그리고 단정한 복장의 안내 직원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런데 그 완벽한 공간 속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더 작아진 기분이 들었죠. 젖은 옷차림, 초라한 모습, 누가 봐도 이곳과 어울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어서 오십시오. 갑자기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저를 향해서였죠.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다른 사람이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 인사는 분명 저에게 향한 것이었죠. 이쪽입니다, 회장님. 남자가 자연스럽게 앞장섰어요. 저는 얼떨결에 그를 따라 걸었죠. 직원들의 시선이 계속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존중이 담겨 있었죠. 저를 알아보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회장님이라는 호칭 때문일까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가장 안쪽 특별한 카드로만 열리는 버튼이 눌렸죠. 여기는 회장실입니다. 남자의 말이 짧게 떨어졌어요. 엘리베이터는 조용히 올라가기 시작했죠. 층수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제 심장도 같이 뛰고 있었어요. 그리고 딩! 문이 열렸어요. 눈앞에는 넓은 복도가 펼쳐졌고 그 끝에는 커다란 문 하나가 있었죠. 저곳이? 남자가 말을 멈췄어요. 회장님 자리입니다. 저는 그 문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두었죠.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누군가 급하게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또각또각 익숙한 발걸음이었어요. 저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죠.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부장님, 급한 보고서입니다.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고 그걸 받는 사람, 바로 제 아들이었어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채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죠.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저 아이가 왜 여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남자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죠. 현재 전략기획팀 부장입니다. 그 한마디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를 쫓아낸 아들이 제가 세운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다니요. 그것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요. 그때 아들의 시선이 천천히 이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죠. 순간
아들의 표정이 굳어버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 역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10년을 돌아 이렇게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정말로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모른 척 하더군요. 제 아들이요. 복도 끝에서 아들과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분명히 저를 알아본 눈빛이었어요. 놀람, 당황, 그리고 숨기려는 기세까지. 하지만 그건 정말 찰나였어요. 아들은 곧바로 표정을 정리했죠.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그리고는 고개를 살짝 돌리더니 제 시선을 피했어요. 부장님, 이 서류. 직원이 다시 말을 걸었고 아들은 태연하게 답했죠. 회의실로 가져오세요. 그 목소리는 조금 전 집에서 저를 내쫓던 그 목소리와 너무나도 똑같았어요. 하지만 태도는 완전히 달랐죠. 차갑지만 어딘가 능숙하고 당당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지금 모른 척한 겁니까?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죠. 남자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아마 당황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어요. 저건 일부러입니다. 10년 넘게 키운 자식이었어요. 저 표정, 저 눈빛, 모를 리가 없었죠. 저건 모른 척하기로 결정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때 아들이 다시 이쪽을 힐끗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더 짧게, 더 조심스럽게요. 그리고는 곧바로 다른 직원들과 함께 걸음을 옮겼죠. 저를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한 채로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다시 한번 무너졌어요. 집에서 쫓겨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같은 공간에서도 없는 사람 취급을 받다니요. 왜? 입술이 떨렸어요. 왜 저러는 겁니까? 그때 남자가 조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아마.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죠. 이 회사에서의 위치 때문일 겁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위치요? 예. 남자의 눈빛이 조금 진지해졌어요. 현재 부장님의 평판은 매우 좋습니다. 그 말은 이상했어요. 그래서요?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는 말을 아꼈지만 저는 이미 알아들었죠. 과거를 숨겨야 한다는 겁니까? 제 말에 남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간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는 저를 내쫓고 회사에서는 모른 척한다. 그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행동일까요? 그때 복도 한쪽에서 다른 직원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들었어요? 이번 승진 심사. 아, 전략기획팀 부장님 얘기요? 저는 본능적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거의 확정이라던데요. 와, 진짜요? 네, 다음 임원 후보 1순위라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승진, 임원 자리, 그리고 과거를 숨겨야 한다는 말까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앞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죠. 그래서 제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나를 버린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이미 답은 나와 있었어요. 아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저를 완전히 지워버린 거였어요. 그 사실이 너무도 선명하게 느껴졌죠. 그때 남자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회장님,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어요.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들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죠.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분노일까요? 아니면 결심일까요? 저는 입을 열었어요. 일단 짧게 숨을 고르고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죠. 끝까지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분명히 시작을 알리는 말이었어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였으니까요. 6. 며느리까지 이 회사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복도를 한참 바라보고 있었죠. 가슴속에서는 뭔가가 계속 뒤틀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억지로 감정을 눌렀어요. 지금은 화를 낼 때가 아니었죠. 회장님, 일단 안으로.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잠깐만요. 아직 확인해야 할 게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어요. 또각또각 어디선가 또렷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설마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단정한 정장, 자신감 넘치는 걸음, 그리고 차가운 눈빛까지. 제 며느리였죠. 조금 전 집 앞에서 저를 내쫓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팀장님, 이쪽입니다. 직원들이 공손하게 길을 열어줬어요.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 사이를 지나갔죠. 그 모습은 마치 이곳의 주인처럼 당당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저 사람이 왜 여기? 입에서 겨우 말이 나왔죠. 남자가 짧게 대답했어요. 인사팀 팀장입니다. 그 한마디에 머릿속이 또 한 번 흔들렸어요. 인사팀. 사람을 뽑고 자르고 회사의 인사를 좌우하는 자리죠. 그 중요한 자리에 제 며느리가 있다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언제부터? 제 질문에 남자가 답했어요. 5년 전부터입니다. 5년. 그 숫자가 묘하게 걸렸어요. 제가 세상에서 사라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죠. 그때부터 이미 이 회사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번쩍 스쳤어요. 설마. 저는 남자를 바라봤어요. 그럼 우리 아들도.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같은 시기에 입사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같은 시기, 같은 회사, 그리고 지금은 한 명은 부장, 한 명은 팀장.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었죠. 그럼 제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 회사에 들어오기 전부터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남자는 이미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 순간 모든 게 이어졌어요. 집 명의를 넘기게 했던 일, 갑작스럽게 차갑게 변한 태도, 그리고 오늘 저를 내쫓은 일까지 전부 계획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죠. 가족이 아니라 목이 메었지만 겨우 말을 이었어요. 처음부터 계산이었군요. 그때 며느리가 이쪽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를 발견한 것 같았죠. 걸음이 아주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이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걸어왔죠. 아까 아들과 똑같았어요. 며느리는 제 앞을 지나갔어요. 아주 가까운 거리였죠.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그런데 단 한 번도 저를 보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요. 팀장님, 회장실 보고 자료는. 직원이 말을 걸었고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답했어요.
제가 직접 올리겠습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다시 크게 뛰었어요. 회장실, 바로 제가 들어가야 할 그 자리였죠. 며느리는 그쪽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니, 모르는 척하며요. 저는 그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이제 알겠네요. 남자가 저를 바라봤어요. 뭘 말씀이십니까? 저는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어요. 왜 나를 그렇게 쉽게 버렸는지요. 짧게 숨을 내쉬고 이미 이걸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회사, 이 자리, 이 힘,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저 하나쯤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었던 거였죠. 그 사실이 이제야 확실해졌어요. 그때 남자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래도 지켜보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예.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눈빛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끝까지 지켜본 다음에 짧게 멈췄다가 정리해야죠.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절대 가볍지 않았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으니까요. 7. 그 서류를 보는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회장실 문 앞에 섰어요.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잠시 멈췄죠. 이 문을 열면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죠. 철컥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죠. 넓은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진 통유리,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그리고 한가운데 묵직하게 놓인 회장 책상. 모든 게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 더 커져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 발짝씩 다가갔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죠. 책상 앞에 서서 잠시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낯설면서도 너무나 익숙한 자리였죠. 회장님, 남자가 조용히 서류 몇 장을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확인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을 뻗어 가장 위에 있는 파일을 열었죠. 첫 장을 넘기는 순간 눈이 멈췄어요. 이건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지분 변동 내역서였어요. 도윤그룹의 지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기록된 문서였죠. 저는 숨을 죽인 채 한 줄씩 읽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어요. 이건 제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처음부터 노린 겁니다. 10년 전 회사가 무너지던 시점, 그때부터 이미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소규모 투자자들, 이름도 생소한 법인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지분을 사들이고 있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너무 급박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지분들이 결국 어디로 모였는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걸 봤죠. 이건 또 뭐야? 제 손이 멈췄어요. 문서 한가운데 익숙한 이름이 있었어요. 제 아들의 이름, 그리고 며느리의 이름까지요. 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 회사의 지분을 사고 있었어요. 그것도 남의 이름을 빌려서요. 차명, 누군가의 이름을 빌려 뒤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서 그때 모든 걸 넘기게 만들었던 거였어요. 제가 무너지는 순간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회사를 가져가기 위해서요. 회장님, 남자가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아직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더 충격적인 걸 봤어요. 이건 제 눈이 크게 떴어요. 그건 부동산 이전 계약서였어요. 제가 살던 집, 그 집의 소유권이 어떻게 넘어갔는지 기록된 문서였죠. 날짜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 날짜, 그건 제가 병원에 있었던 날이었어요.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도 흐릿했던 그때, 그날 제가 서류에 서명을 했다는 기록이었죠. 말도 안 돼. 그날 저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틈을 이용했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이젠 분노를 넘어서 허탈함까지 느껴졌죠. 가족이 아니라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완벽한 사기꾼들이었네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어요. 10년 전부터 시작된 계획, 지분 확보, 회사 장악, 그리고 오늘 저를 완전히 밀어내는 것까지 전부 하나로 이어진 이야기였죠.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 회장실입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며느리였죠.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가 안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보고 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 모습은 완벽했어요. 흠잡을 데 없는 직원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요. 저는 의자에 앉은 채 그녀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죠. 오랜만이네요. 그 한마디에 며느리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표정을 정리했죠.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그 말은 끝까지 부정하겠다는 의미였어요.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이제 확실했으니까요. 그래요. 서류를 천천히 덮으며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봅시다. 그 말은 담담했지만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말이었어요. 모르는 척 더 잔인하게 시작했죠. 며느리는 제 앞에 서 있었죠. 고개를 숙인 채 완벽한 직원의 태도로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 사람의 본 모습을요. 그리고 저 역시 이제 예전의 제가 아니었죠. 보고서 올리겠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서류를 내밀었어요. 저는 일부러 천천히 받았어요. 손끝이 닿는 순간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죠. 겁을 먹은 걸까요? 아니면 들킬까봐 두려운 걸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한 장, 두 장, 일부러 더 천천히요. 침묵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더 불안해지니까요. 그리고 그 효과는 분명했죠. 며느리의 숨이 조금씩 가빠지고 있었어요. 팀장님, 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녀는 바로 대답했죠. 네, 회장님. 완벽했어요. 정말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물었어요. 회사 들어온 지 얼마나 됐죠? 잠깐의 침묵. 아주 짧았지만 분명히 생각하는 시간이었어요. 5년 됐습니다. 준비된 답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입사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그 순간 공기가 살짝 굳었어요. 며느리는 잠시 말을 멈췄죠. 아주 짧게요. 하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개인 사업을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답했죠. 저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죠. 어떤 사업이었죠? 이 질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일부러 물은 거였죠. 그녀를 흔들기 위해서요. 며느리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어요. 아주 미세하게요. 작은 유통업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있던 다른 서류 하나를 꺼냈죠. 이거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했어요. 혹시 아십니까? 며느리의 시선이 그 서류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표정이 굳었죠. 아주 잠깐이었지만 확실했어요. 그건 아까 제가 확인했던 지분거래 내역서였어요. 그 안에는 그녀의 이름이 있었죠. 물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숨겨져 있었지만요. 모르겠습니다. 며느리는 곧바로 시선을 떼며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아주 살짝 떨렸어요. 저는 그걸 듣고 더 확신했죠. 그래요? 천천히 몸을 의자에 기대며 말했어요. 모를 수도 있죠.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차명으로 거래된 거니까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며느리의 손이 확실하게 떨렸어요. 이젠 숨기지 못할 정도로요.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죠. 대단했어요. 끝까지 버티려는 모습이요. 저는 그걸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팀장님, 다시 부르자. 며느리가 힘겹게 대답했어요. 네,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부러 부드럽게 말했어요. 더 헷갈리게 만들기 위해서요. 저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 말에 며느리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이 회사에 들어와서 5년 만에 팀장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건 저는 그녀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보통 실력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칭찬인지 함정인지 판단이 안 되는 표정이었죠. 그래서 말인데 저는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조금 더 큰 일을 맡겨볼까 합니다. 그 말에 며느리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큰일 말씀이십니까? 예. 저는 서류를 한 장 꺼내 그녀 쪽으로 밀었어요. 특별감사팀 꾸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죠. 과거 10년간의 지분 거래 전부 다시 들여다볼 겁니다. 그 순간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저는 조용히 덧붙였어요. 팀장님이 맡아주시죠. 그 말은 도망칠 수 없는 덫이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을 스스로 조사해야 하는 상황. 그녀는 선택할 수 없었죠. 거절하면 의심을 받고 받아들이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였으니까요. 긴 침묵 끝에 며느리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 목소리는 처음보다 훨 낮아져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죠. 기대하겠습니다.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의미는 전혀 달랐어요. 이건 시작이었으니까요. 진짜 복수의 시작이요. 아버지라는 이유로 봐줄 생각 없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뒤 회장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죠.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뭔가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망설임은 없었죠. 부장 아니, 제 아들 말입니다. 제가 낮게 말을 꺼냈어요. 남자가 곧바로 반응했죠. 지금 회의 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러주세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죠. 지금 당장요. 남자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갔죠. 문이 닫히고 잠시 후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고 아들이 들어왔죠. 아까 복도에서 봤을 때와는 달리 조금 더 굳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침착한 척하고 있었죠.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그 말은 끝까지 아버지를 부정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은 채 그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말없이요. 그 침묵이 더 무겁게 내려앉았죠. 아들의 시선이 잠깐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고개를 들었죠. 무슨 짓이십니까? 그 말에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앉으세요. 아들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죠. 그 모습이 참 낯설었어요. 내 앞에 앉아 있는 게 내가 키운 자식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으니까요.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업무 이야기니까요. 그 말에 아들이 아주 미세하게 안도했죠. 그걸 보며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그래, 그렇게 생각해라. 저는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 아들 쪽으로 밀었죠. 이거 한번 보세요.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한 장, 두 장 넘기다가 손이 멈췄죠. 표정이 굳었어요. 그건 지분거래 내역서였으니까요. 이건 아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저는 담담하게 물었어요. 익숙합니까? 아들은 곧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빠른 부정이었죠. 준비된 반응처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차명으로 움직였으니까요. 그 말이 떨어지자 아들의 눈동자가 확실하게 흔들렸어요. 이젠 숨길 수 없을 정도로요. 회장님, 저는 변명하려는 순간 제가 말을 끊었어요. 여기선 목소리가 낮아졌죠. 변명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가 단번에 바뀌었어요. 아들의 입이 그대로 멈췄죠. 저는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리고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죠. 능력으로 올라온 자리라면 지켜드렸을 겁니다. 그 말에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한 단어를 또렷하게 끊어 말했어요. 속임수로 올라온 자리라면 잠시 멈췄다가 얘기가 달라지죠. 그 말은 사형 선고처럼 떨어졌어요.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회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또다시 말하려 했지만 이번엔 더 단호하게 막았어요. 오해인지 아닌지는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 두드리며 곧 알게 되겠죠.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던졌어요. 특별감사 들어갑니다. 그 순간 아들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전사적으로요. 그 말은 도망칠 곳이 없다는 뜻이었죠. 저는 등을 의자에 기대며 말했어요. 당신 부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젠 존댓말조차 바뀌었죠. 아들도 그걸 느꼈어요. 완전히 남이 되어버렸다는 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어요. 감사 끝날 때까지 잠시 시선을 고정하며 직무 정지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아들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회장님, 그건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손으로 문 쪽을 가리켰죠. 나가세요. 그건 더 이상 대화가 아니라 명령이었어요.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손잡이를 잡기 직전 아주 잠깐 멈췄죠. 뒤돌아볼까 말까 망설이는 듯 했어요. 하지만 끝내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대로 문을 열고 나갔죠. 철컥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저는 혼자 남았죠. 잠시 눈을 감았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죠. 슬픔일까요? 아니면 해방감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요. 저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죠. 아버지라서. 짧게 멈췄다가 더 엄하게 갑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완전히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10. 결국 먼저 무너진 건 며느리였습니다. 특별감사가 시작된 지 사흘째였죠.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복도마다 긴장감이 흐르고 직원들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낮아졌죠. 누가 어디서 들을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사팀이 있었죠. 며느리가 있는 곳이요. 저는 회장실에서 조용히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현재까지 확인된 차명 계좌만 12개입니다. 남자의 말이 낮게 울렸어요. 지분 이동 경로도 거의 확보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류를 넘기고 있었죠. 한 장, 또 한 장. 넘길수록 확신은 더 굳어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편법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준비된 탈취였죠. 그때 급하게 문이 열렸어요. 똑똑. 노크도 형식적이었죠. 회장님, 숨이 가쁜 목소리였어요. 며느리였죠. 저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어요. 들어오세요. 며느리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머리도 흐트러져 있었고 숨도 제대로 고르지 못하고 있었어요. 완벽하던 그 모습은 이미 사라져 있었죠. 회장님,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여유 있게 바라봤죠. 무슨 문제죠? 차분하게 물었어요.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술만 달싹이다가 겨우 꺼냈죠. 감사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그래서요? 이건 정상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그녀의 말은 점점 빨라졌어요. 과거 자료까지 전부 뒤지는 건 필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제가 말을 잘랐어요. 단호하게요. 며느리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죠.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회장님, 이건 잠시 숨을 고르고 회사의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협박이었죠. 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손해요? 그리고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누구한테요? 그 질문에 며느리가 말을 멈췄어요. 답을 못한 거였죠.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회사입니까? 짧게 멈췄다가 아니면 본인입니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젠 숨길 수 없었죠. 저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남자가 조용히 한 장의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추가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저는 그걸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눈으로 훑는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죠. 이건 서류를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재밌네요. 며느리가 그걸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해외 계좌 내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며느리 개인 명의로 거액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죠. 설명해 보시죠.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떨리고 있었죠. 이 돈, 제가 한 글자씩 끊어 말했어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침묵. 완전한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이 정도면 숨을 천천히 내쉬고 끝난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담담했지만 완전히 선을 긋는 말이었어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 서서 무너지기 시작했죠. 다리가 풀린 듯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회장님, 그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의 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결국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그 말에 공기가 다시 한번 바뀌었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며느리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죠. 부장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완전히 터졌어요. 아들까지, 끝까지 함께였다는 거였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마지막 조각까지 맞춰졌으니까요. 그래요. 의자에 몸을 기대며 말했어요. 그럼 짧게 멈췄다가 둘 다 같이 보죠. 그 말은 끝을 의미하는 말이었어요. 이제 남은 건 하나였죠.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10일 서로를 버리기 시작하더군요. 며느리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진 순간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부장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어요. 서로를 향한 첫 번째 칼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남자를 바라봤죠. 부장 다시 부르세요. 짧은 지시였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이번엔 끝까지 간다는 뜻이었죠.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바로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며느리와 저 둘만 남았죠.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요. 지금이라도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다 말하는 게 좋을 겁니다.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이미 버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때 똑똑 문이 다시 울렸죠.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어요.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죠. 이미 무언가 들은 표정이었어요. 시선이 바로 며느리에게 향했죠. 그리고 서로 눈이 마주친 순간 둘 사이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 흐르고 있었죠. 무슨 일입니까?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여유가 없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책상 위에 있던 서류를 천천히 밀었죠. 읽어보세요. 아들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첫 장을 넘기는 순간
표정이 굳었죠. 두 번째 장, 손이 멈췄어요. 세 번째 장, 숨이 흔들렸죠. 그건 며느리의 해외 계좌 내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두 사람의 공모 정황까지 정리돼 있었죠. 이건 아들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그 말은 낮았지만 명확했어요. 아들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뭐라고? 모르는 척하지 마. 이젠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죠. 더 이상 직원도 며느리도 아닌 자기 살 길 찾는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다 같이 한 거잖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아들의 표정이 무너졌어요. 지금 나한테 뒤집어 씌우겠다는 거야?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라 며느리가 이를 악물었어요. 사실을 말하는 거야. 둘 사이의 공기가 순식간에 뒤틀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죠. 참 아이러니했어요. 서로를 위해 저를 버렸던 사람들이 이젠 서로를 버리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당신이 먼저 시작했잖아. 아들이 결국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 재산부터 넘기자고 한 게 누구야? 그 말이 나오자 며느리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리고 저도 조용히 고개를 들었죠. 이건 생각보다 더 빨리 터졌네요. 그래, 내가 말했지. 며느리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좋다고 했어? 손가락으로 아들을 가리키며. 당신이야. 당신. 그건 회사까지 먹자고 한 것도 당신이잖아. 그 순간 방 안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모든 진실이 스스로 튀어나오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그제야 입을 다물었죠. 그리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이제야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깨달은 거죠.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잘 들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무게는 충분했어요.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숙였죠. 10년 동안 창밖을 잠깐 바라봤다가 참 열심히 준비했더군요.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정리의 시작이었죠. 이제 다시 두 사람을 보며 말했어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둘의 얼굴이 동시에 하얗게 질렸어요. 끝이라는 걸 느낀 거였죠. 내일 아침 저는 차분하게 이어갔어요. 이사회엽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덧붙였죠. 모든 걸 공개하겠습니다. 그건 도망칠 수 없는 선고였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죠.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이제 선택하세요. 짧게 멈췄다가 끝까지 부정할지, 눈을 마주보며 아니면 여기서 끝낼지.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죠. 두 사람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였어요. 완전히 무너지는 것. 12. 결국 무릎 꿇은 건 그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죠. 길게 이어진 테이블, 양쪽에 앉은 임원들, 그리고 그 끝. 제가 앉아 있었어요.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죠. 조용했어요. 숨소리조차 크게 느껴질 만큼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들어왔죠.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천천히 걸어 들어왔죠. 그 자리에는 이미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앉으세요. 제가 짧게 말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죠. 그리고 회의가 시작됐어요. 오늘 이사회 안건은 하나입니다.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하게 울렸죠. 과거 10년간의 지분 거래 및 경영 개입에 대한 전면 조사 결과 보고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 공기가 단번에 무거워졌어요. 저는 손짓했고 남자가 앞으로 나왔죠. 그리고 준비된 자료를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스크린에 올라간 자료들, 차명 계좌, 지분 이동 경로, 해외 자금 유출 내역까지 하나도 빠짐없이요. 임원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기 시작했죠.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일이. 그 반응은 당연했죠.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회사를 뿌리째 흔든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모든 반응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자료가 올라갔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이름, 그리고 공모관계. 그 순간 회의실이 완전히 뒤집혔죠. 부장님이, 인사팀장까지 믿을 수 없다는 눈빛들이 두 사람에게 쏟아졌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이젠 숨길 수도 없었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본 건에 대해 잠시 멈췄다가 당사자들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어요. 긴 침묵 끝에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그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죠. 잘못했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죠. 며느리도 뒤따랐어요. 죄송합니다.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저 차분하게 말했죠. 결정하겠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두 사람은 한 단어씩 또렷하게 즉시 해임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모든 게 끝났어요. 아들의 어깨가 완전히 내려앉았고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덧붙였죠. 법적 책임도 묻겠습니다. 그건 완전한 단절이었어요. 가족이 아니라 그저 책임을 져야 할 가해자로서요. 회의는 그렇게 끝났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회의실에는 저와 두 사람만 남았죠. 아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를 향해 걸어왔죠. 몇 걸음 앞에서 멈춰서더니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그 한마디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옆에서 무릎을 꿇었죠.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 말은 간절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죠. 기회는 짧게 멈췄다가 이미 줬었습니다. 그 말은 담담했지만 가장 잔인한 말이었죠. 10년 동안, 그리고 어제까지도요. 하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버린 거였어요. 저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죠. 회의실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어요. 이제 짧게 숨을 내쉬고 각자 책임지세요.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죠. 창가로 걸어가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어제와 같은 풍경이었지만 전혀 다르게 느껴졌죠. 모든 게 끝났고 또 다시 시작된 느낌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버림받은 게 아니었네요. 짧게 웃으며 정리된 거였죠. 그 말은 지난 10년을 정리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건 하나였죠. 진짜 제 인생을 다시 사는 것. 저는 천천히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걸어 나갔죠. 이번에는 쫓겨나는 게 아니라 제가 선택해서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가족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끝까지 가시겠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